안녕하세요. 지금은 비디오 타임의 MC 홍. 장필입니다. 저희는 부산 경남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내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환경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여러 정부 지원책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캠코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 후 재임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생소한데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세일즈 앤 리스백 프로그램이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는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입니다. 세일즈, 매각해서 바로 이제 기업에게 재임대를 준다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보다 매각했는데 이사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최적의 레이아웃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공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건물을 매각하고 다른 데 간다고 하면 상당한 로스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고자 2015년부터 캠코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2개 기업에 6,7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캠코 측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이 정책을 확대해 나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앤 리스백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조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담보 차입금을 이제 상환하는 게 너무나 불안정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금융기관들이 3월달까지는 정부하고 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연장을 합의하고 있는데 이자 상환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지 않겠다고 은행들도 힘들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정책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그게 가장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그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영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관련 담보 차입금을 상환하고 언제까지 연장된다는 한시적인 법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첫 번째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기업 신용도를 제고할 수 있죠. 부채 비율이 개선되는 재무비율 개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캠코와 협약이 된 금융기관에서 추가적인 원금 상환이라든가 이자율 여러 가지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매각 절차의 공정성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회계사들이 가치 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시세에 근거해서 감정평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액에 근거해가지고 매입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생업체들이 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담보권을 이제 회생계획안상 인가되자마자 거의 다 매각하고 유동화 회사에 상환해야 된다는 조건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매각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매각도 지연되고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연체이자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사장님들이 하시겠습니다. 영가에라도 팔자. 그러면 회사에서도 손해고 다양한 로스 비용들이 발생하겠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세일즈 앤 리스백 프로그램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나요? 기업 보유 자산 매각 대금으로 금융회사 차입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단순히 매각 대금을 가지고 운전 자금으로 활용하면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겠죠. 그런 회사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금융회사 차입금을 상환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협약 금융회사 캠코하고 협약된 금융회사가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은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임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대료율에 민감할 수가 있죠. 캠코도 정책 자금을 조달해서 그 조달 금리에 따라서 자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책 자금 조달 금리가 기본 베이스로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기업 측에서는 재산세하고
화재 보험료 등 일부 비용을 캠코가 대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재반 비용들을 추가해서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는 4% 중반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담보 차입금보다는 소폭해서 높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재산세와 보험료 등을 같이 포함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캠코가 마냥 높게 받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그러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이 제한되는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부동산이겠죠. 군사보호지역에 있거나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 매입 대상 제한이 되고 있고요. 자유무역지역은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건물은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 대상 이 물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개인 사업체 부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전환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매입 제한 부동산이 나눠지고 있고 15년에는 산업단지에 있는 대상 물건들은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매입 대상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6년 2월에 산업직접법 개정으로 인해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도 매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사 크게 보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개인사업체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대상 기업이 충족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세일즈 앤 리스백을 신청했을 때 신청부터 매매 계약 체결 시까지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지금 캠코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홈페이지 상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서 양식에 따라서 양식을 기재해서 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되게 됩니다. 지금 캠코에서는 1팀과 2팀으로 나눠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팀마다 3명에서 4명 정도의 인원이 배정이 돼서 이 신청 현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보시면 중소기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신청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신청서 양식은 그리 부담되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요. 보시면 어느 정도 1시간, 2시간 정도 기재를 하시면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는 양식이니까 신청서의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좀 신청 단계에서 그렇게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 담당자가 지정되고 어느 정도 캠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기업들한테는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자료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캠코 내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캠코 내부적으로 후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거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자산 실사 및 기술적 실사, 인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적 실사는 아무래도 건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현황, 건물 관리에 관련된 사항들을 실사를 진행하고요. 저희 같은 회계법인 회계사들은 매입가격 가치평가라든가 경영 정상화 가능성 이러한 사항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인수 타당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인수가격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고요.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가격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임대 조건의 최종 협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요. 임대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인데 우선 매수권 5년 안에 우선 매수 기업한테 그 자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5년까지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외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정책은 없을까요? 네, 캠코의 또 다른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회생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이죠. DIP 금융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회생 절차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회생 절차 진행 중인 기업이거나
회생 절차 종결 후 3년 이내에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목적은 회생 업체들이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자금을 차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회생 업체들은 운전자금 수급에 제일 애로점이 많은데, 이러한 기업의 영업 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회생 기업의 운영 자금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절차는 홈페이지 상에 이제 접수를 하시면 사전 검토 및 기업 평가 실시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해서 자금 대여 실행 및 지원 기업 관리를 하게 됩니다. DIP 금융 지원은 캠코의 세일즈 앤 리스백 프로그램과 같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세일즈 앤 리스백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아무래도 매각 대금으로 담보 차입금을 상환하면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DIP 금융 지원으로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만기는 최장 5년이고요. 그 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여 이율은 다른 DIP 금융하고 일반 무담보대출 대비 저이율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기업마다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캠코의 세일즈 앤 리스백 프로그램과 추가적으로 DIP 금융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 담당자분이나 대표님들은 저희 영상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캠코 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 일부 조금 다른 사항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PD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